저는요, 10대 때는요, 정말 많이 놀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요, 정말 놀았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요, 정말 재밌게 놀았고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지내다가 대학 가는 시점에서는요, 성적에 맞게 대학에 갔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본 적이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한눈에 팔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열정을 발휘해서 뭘 하거나 한 적은 없었고요. 대학을 가는 시점이 돼서 대학 가서 제가 졸업을 하게 되는 시점에 공연기획이라는 일을 우연히 누군가의 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연기획은 일이 어떠냐면요, 3일 정도 기획서를요 굉장히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의 기획서가 입찰에 붙고 그 다음에 입찰이 등락이 되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 무대 연출하는 곳에 가서 무대 세팅, 조명 세팅, 그 다음에 연출하는 일을 하고요. 그 일이 저녁에 끝나면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갑니다. 저한테 적성이 아주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요, 돌아다니는 일이었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들이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일도 열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재미있었고요. 공연 기획을 하다 생각을 합니다. 나랑 적성에 딱 맞는 일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행사들 중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업체들 프로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축제 행사들, 또 이런 행사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다, 조금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참 하고 5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자로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을 남자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녀야 되는 일인데 내가 나중에 애기 낳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한계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일 말고 뭔가 다른 걸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번뜩 스치면서 여자로서 태어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결혼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요. 그래서 사짜란 직업도 어때요? 굉장히 또 유망하고 집안 내놓으라 한다니까 사짜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열쇠를 원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났더니요,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재미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학벌이 갖춘 사람, 집안이 되는 사람, 이렇게 조건이 다 되는 사람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합니다. 내가 나로서도 인생으로 크게 성공하긴 힘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는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연애를 많이 했는데 뭐가 두 쪽밖에 없는 남자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두 쪽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2번 사업을 건축했던 사람인데 2번 사업을 실패하고 다시 재기하는 과정에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패기가 너무 좋아요.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만나서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 학벌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래 열심히 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희 인생에서요, 결혼과 동시에 잭팟이 터집니다. 남편이 건축 일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 2위 안에 드는 골프장 공사를 수주하면서요, 저희 인생이요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단위가 몇백억 단위의 공사였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점점 커졌어요. 현금을 유동할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났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아기자기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라이프 스타일이 업그레이드 시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자기 인생이 잘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아주 작은 외제차를 선물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인생이 요렇게 지금 이 차를 타다가 3년 뒤가 되면 또 좋은 등급의 차를 타고 3년 뒤가 되면 더 좋은 등급의 차를 타고 그렇게 사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네. 우리가 동화책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나 결혼하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근데 행복하고 아주 부유하고 그게 아이들한테 내려가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구나 라고 정말 인생을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났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인생에서 연애는 한 4회 정도 여행을 나갔고요. 나가게 되면 보름 이상 정도를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제가 한 달에 생활비도 일반 사람들보다 2~3배 정도 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니까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오만해졌겠습니까? 타고난 부자도 아니었고 갑자기 잭팟이 터져서 잘 살아본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콧대가 이만큼 높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민 가서 사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도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저희는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좋았고 사는 것도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요. 저한테 질환이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베체트라는 자가면역 질환이었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구내염을 달고 살았어요. 정말 적게는 1개, 2개 정도 났었고요. 많이 날 때는 20개 이상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날 때는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내염이 단순 구내염이 이렇게 반복되지? 스테로이드도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 대학병원 가서 진단을 받게 된 명이 베체트란 자가면역 질환이었어요. 의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처럼요, 자가면역 질환이 계속 되시면요, 눈에 생기면 실명하고요, 뇌에 생기시면 기억을 잃습니다. 기억을 잃으시면요, 병원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억을 잃었는데 제가 병원에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환은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는 이 질환을 왜 걸렸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스테로이드를 드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1년이란 시간 동안 충분히 드시면요.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시작했고요. 3알로 먹게 된 스테로이드가요. 1년이 지나니까 20알이 넘었어요. 근데 계속 구내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내염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술을 마시면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상해요. 염증이요. 제가 술을 마시니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밝혀진 거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의 진료에 교수 진료진을 제가 특진을 봤는데 정말 한 달에 한 번 검진 가서 50초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1년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정말 유명한 한의원에 찾아가게 됐고요. 그 의사는 저한테요, 낫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치병 걸리면 어떠냐면요, 낫게 해준다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저에게 감히 낫게 해준다는 표현을 썼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전 뭐라 하면 되나요? 1년 반 동안 한약을 드세요. 그러시면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장이 좋아지면요, 면역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루에 7번을 설사를 하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치질 수술을 하게 됐고요. 의사랑 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설사를 7번이나 해서 치질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이거 설사하지 않고 면역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했더니 의사가 저를 쳐다보면서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잘못되셔서 수술하신 거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끝낸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불치병에 걸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나를 대우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상처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귀를 닫았어요. 불치병에 걸리면 누구나 다 뭐라고, 뭐가 좋다더라, 뽕나무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얘기하는데요. 할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나는 믿지는 말아야지. 마음 주지 말아야지. 난 너무 상처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정보를 줬을 때 전 다 해봤어요. 다 해볼 때쯤 지쳐가고 있었어요. 정말 이제 해답이 없구나. 정말 나는 못 낫는 건가. 그리고 정말 해골에 있는 물이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나는 정말 그런 노력할 자신이 있었는데 결과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아래층에 사시는 예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인사하셔서 커피 마시러 오셨다가 더블X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인이 아니었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하다가 차 한잔 마시러 오세요 했는데 저한테 더블X, 구내염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더블X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블X라는 걸 그 사람이 준 정보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음소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놓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저한테 정보라는 걸 줬어요. 하지만 저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억은 그냥 조금 비싼 비타민이네. 놓고 가세요.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염증이 완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불렀어요. 죄송한데요. 여기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요. 말하지 마시고요. 자료만 싹 놓고 가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또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어요. 그럼 내가 자료 다시 챙겨갖고 올게요. 그래서 자료를 싹 주고 그리고 갔습니다. 저는 원래 의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의심이란 걸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준 정보들을요. 하나하나 다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근데요. 그것도 안 믿었어요. 지금은 활자로 된 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로 페이퍼가 나온다는 건요. 이미 나오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안 믿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때 저는요. 그 페이퍼조차도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갔는데도 못 믿고요. 유튜브는 싹 다 찾아봤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까지 찾아보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비타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모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더블X를 전달하셨던 분이 조금씩 저한테 정보를 주셨고 그러다가 이런 교육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OM장에 한번 왔다가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강의 듣고 밥 먹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 귀에는요. 밥 먹자 이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30대 중반의 여자 리더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리더가 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고요. 자 이제 3D 프린터가 나오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건축을 하잖아요. 3D 프린터가 나온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3D 프린터가 나온대. 여보, 당신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왔대 벌써. 그래서 둘이 앉아서 네이버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정말 3D 프린터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다른 집단에서는 사실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이 집단에 오니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머릿속에는요. 뭔가에 대한 인식이란 게 있었어요. 선입견이란 것도 있고 편견이란 것도 있었지만요. 제 느낌의 가슴속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 OM을 듣고 오던 날 제 스폰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랑 같이 사업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 스폰서가 저를 보고 그래서 내가 오호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그냥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런 정보를 줬나 보다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저라는 사람이 뭔가의 행동을 옮길 땐요. 굉장히 큰 확신이 있어야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찾고 있는 루커였어요.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요.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브랜드를 수입하는 일들을 제가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특별한 재주는 아니지만 안목이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브랜드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부츠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됐는데요. 그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신발을 신어보고 너무 편해서 와,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대박 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브랜드를 수입하는 일을 물어봤더니 1, 2억 단위가 아니었어요. 브랜드를 사고 팔고 하는 라이센스를 따갖고 오는데 몇백억 단위를 들어야 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은요, 제가 어줍지 않게 부자가 됐지만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과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일이 없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많은 돈들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늘 언제나 뭐였냐면, 법적인 부분을 해결할 만한 변호사 비용이 또 따로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민을 준비하면서도 건축으로 미국에서 성공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법적인 부분, 언어, 생활, 자금 이 모든 걸 다 계산했을 때 한국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하지? 라는 생각 계속 생각했었는데 그때 스폰서가 미국에도 아메이가 있어. 미국 아메이가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아메이를 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호기심이 들었어요. 미국 가면 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디오 몇 개를 들어봤더니만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성공했더라고요. 근데 오디오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경험하시게 될 게 뭐냐면 뭘 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미국에 갔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안에 뭐가 있나? 미국에 가면 뭘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스폰서님이신 홍기복 리더님은 이성의 아이콘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꼭 봐야 돼? 여기도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참 많은데 꼭 봐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랑 국제사업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가서 보고 올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홍기복 리더님이 저를 씁쓸한 눈으로 쳐다보시다가, 알겠어, 해봐. 이렇게 하고 가셨고요. 저는 그날로 바로 비행기표를 막 예약했어요. 비행기표를 막 예약하면서 너무 신이 났어요. 미국 여행도 가는 것도 신이 났고요. 가서 또 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사 투어를 일정을 잡았는데요. 일반인한테 본사는 또 투어가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방향을 돌려서요. LA에 있는 옵티머이스 센터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일정은 일주일이었고요. 아이는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요. 아이도 엄마한테 맡겼고요. 그리고 제가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홍기복 리더님이 참 결단이 크다라고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면서 막 설레었어요. 뭘 보게 될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저는요,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품 기대를 갖고 갔고요. 옵티마이스 센터라는 곳에 제 친구, 초등학교 동창인 남자친구가 외국인이랑 결혼했는데 그 친구를 LA로 불렀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온다니까 그 친구가 신이 나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 옵티마이스 센터를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친구가 알았어, 뭔지 모르겠지만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1, 2층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유틸리라이트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생산시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투어를 하는데 가이드분이 나오셨습니다. 외국인이고요. 80세가 넘으셨어요. 85세가 넘으셨는데 얼굴이 아주 자글자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여기 이렇게 명찰이 있는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되게 이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브랜드 앰버서더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앰버서더 하면 하여튼 뭐든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뭐가 되게 높으신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분이 저를 투어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1층에 가서 WX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그리고 품질 보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벽면에 계속 뭐라고 써 있냐면요. Did you know? Did you know? Did you know?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 알아? 너 알아? 너 알아? 이러면서 정보를 주는데요. WX 한 개예요. 500번 품질 테스트를 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조업을 하십니다. 품질 보증이란 건요. 한두 번에서 10번 안 해요. 하시면요. 대부분은 균일하게 들어가요. 90% 이상의 품질이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WX 하나를 500번 품질 테스트 한대요. 이건 이상한 기업인 거예요. 제가 그때 이게 뭐지? 왜 500번이나 테스트하지? 한 10번 하면 우리 아버지가 품질 테스트하는 거 보면 한 10번 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 들어가고 좀 오차율이 나거나 불량률이 나도 괜찮은데 왜 500번 테스트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 단위로요. 50만 번 품질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나가다가
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딱 들여다보니까 더블 X가 비닐봉지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무작위로 훈제 테스트 하는 건데요. 0.0000001mg만 부족해도요. 전량 다 폐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문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에 나이 줬더라면 내가 잘 먹을 수 있는데 0.0001mg 부족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전량을 다 폐기하나? 폐기한 건 어디로 가나? 내가 주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을 쳐다보면서 이 회사는 되게 특이하다.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비타민 A 박사랑 B 박사, C 박사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저는 우연히 B 박사를 소개받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안 들립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트위스트 캡으로 된 비타민 B가 들어져 있는 주스를 줬어요. 근데 얼마나 편하냐면요. 물에다가요. 그냥 생수통이 있으면 물에다가요. 그러다 트위스트 캡을 딱 넣어서 타 먹으면요. 주스로 변신하는 거예요. 비타민 B가 들어져 있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거 대박이다.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층 가면서요. 정말 많이 투어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2층 혼자 투어하고 있으면 내가 중간에 다시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가 이런 가이드 봤습니까? 가이드가 85세인 것도 어이가 없지만요.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층에서 저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저랑 같이 미국에 사업하신 분 소개받은 분한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런 할아버지 쓰면은 유틸리티 아메이가 손해인 거 아니에요? 저 할아버지 아닌 거 아니에요? 저 할아버지 좀 너무 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력이 1층에서 2층도 못 올라가면 가이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영주 씨 말이 맞아요. 근데요. 저 할아버지는요. 유틸리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랑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요. 60세에 이미 저분을 정년퇴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나 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아메이 회사가 그분을 받아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반적 기업은 어떤가요? 정년퇴임한 사람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 받는다는 거죠. 심지어 어때요? 숨 제대로 못 쉬는 할아버지를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사업체 이제 아주 작은 그 중소기업 그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를 왜 쓰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2층에 올라갔는데 우리 칼렌보그 박사의 생가가 재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블 X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농축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체를 다 보여주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경이로웠어요. 바이타민이란 단어가 없을 때조차도 그 사람은 어때요? 정말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식물이랑 자연에서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있을까를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이 기업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어때요? 회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우리는 어떻고요? 몇 년 됐고요? 우리 회사는 어떻고요? 규모가 어떻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매출이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요. 이 기업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칼렌보그 박사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그 85세 되신 할아버지가 그 방문을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 벽면에요. 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저 배 조형도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저 배는 뭔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뛰어 들어오시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 배는요. 칼렌보그 박사가요. 육지에만 있는 영양소가 해양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 배 조형도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샘넨보그 박사, 아들이신 샘넨보그 박사가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해양에서 있는 영양소들을 찾다가 지금의 우리가 해조류에서 추출한 칼맥디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요, 할아버지가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게 뭐 있나 봐. 우리가 어느 기업이 회사를 설명해 주는데, 그 회사에 더블 X를 만들었다는, 그 유틸리티를 만들었다는 창시자에서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 할아버지는 왜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제품 먹어야 되겠네. 괜찮네. 정말 괜찮다. 이런 기업 없다. 뭐 이런 결론들을 내리게 됐고요. 어리버리하게 따라왔던 제 초등학교 동창 남자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주야, 나도 이거 먹을래.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먹자. 그게 사업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를 이제 나중에는 24가지 작물을 미니어처로 팜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거기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오렌지, 유기농 오렌지를 따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희 주셨는데 저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시긴 주셨는데 자꾸 물건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는 거예요. CCTV 있나? 이렇게 주셔도 되나? 그러면서 가방에 자꾸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1층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기념품 샵에 갔는데 기념품 샵에는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갑자기 저쪽에 가셨다가 볼펜 20자루를요 저한테 이렇게 탁 내밀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공범되는 거 아니야? 이 할아버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많은 걸 조금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뉴트라이트라든지 브랜드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점원이 없는 액세서리 가게나 이런 기념품 샵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자유롭게 마치 자기 회사인 것처럼 주는 모습도 너무 신기했고 나중에 제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랑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때만 좋다고 찍으라고 그때만 제가요 지금부터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요 저랑 다시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돌아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건강하세요. 아프시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가서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이 회사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생각도 건전하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저한테 미국 사업을 소개시켜줬던 이제 한 분의 사업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60이 넘으신 분이었고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다음에 미국에 가셨었어요. 미국에 가셨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란 핀을 가지고 계신데 PB랑 BB 제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요. 연수입이 1억이 넘으셨어요. 근데 나오셨는데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60이 넘은 사람한테 멋있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니콜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포스가 달라요. 그러면서 저를 홈미팅 장소, 랠리 장소 이런 곳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미국 아메이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겠는데 그러다가 저는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유전자 검사 테스트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요. 구강세포를 채취해서요. 면봉을 돌려서 보내면요. 내가 걸릴 수 있는 뼈질환, 심장 걸릴 확률, 그다음에 부족한 유전자, 망가진 유전자, 그리고 앞으로 질환, 그 다음에 우리가 비만 유전자까지 전체를 다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엄청난 호기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얼마예요? 그때만 그 전체 모든 패키지가 다 해서 한 5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실제로 이 유전자 검사 테스트가 의사에게 갔을 때 3배에서 4배 정도의 돈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평생에 딱 한 번만 해야 되는 유전자 테스트인데 그 정도 비용은 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럼 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강세포를 채취해서 보냈고요. 그래서 결과가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주씨, 네. 영주씨 살 뺐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17kg 뺐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헬스를 조금 오래 했었고 제가 바디 프로필이라는 촬영을 하면서 몸무게를 한 17kg 정도 감량해서 갔었으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17kg 빼셨어요? 네.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이요. 그쵸? 왜요? 유전자가 좀 그래서요. 왜요? 고강도 운동을 하셔야지 살이 빠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어요. 사람들의 비만 유전자 중에서요. 저강도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 사람도 있고요. 고강도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강도 운동을 해야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요. 깔짝깔짝 하셔도 살이 빠지시는 거예요. 근데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중량을 치고요. 아주 무거운 거 매달아야지만 살이 빠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제 유전자 왜 그런 거요? 아니, 뭐 타고 태어난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저강도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요,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됐을 땐 다른 사람보다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와, 이거 유전자 검사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헬스 트레이너들도 운동 하나에만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데, 와, 이 비만 유전자 이것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쿵닥쿵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주씨 질환이 뭐라 그랬죠? 베체트형. 점막세포가 잘 망가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보다요, 아주 작은 자극에도요, 점막세포가 잘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먹었을 때 제가 염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이유처럼, 그렇게 어떤 자극이 어떤 사람, 점막세포가 조금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작은 자극에도 잘 변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염증의 반복은 암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점막세포의 암이 더 많이 생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거였어요. 제 인생에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베체트가 왜 걸렸는지를 저는 알았었어야 됐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어디를 가서도요, 왜 걸렸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점막세포가 잘 망가지는 유전자라고 얘기하니까 한 방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락스 성분에도요, 피부로 들어오는 경피독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흡수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담배 태우시면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유전자 검사 결과표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정말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안 폈는데 어떤 사람 폐암 걸렸어요 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망가지는 유전자가 뭔지 알면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뉴트리라이트라는 가장 최고의 제품과 함께 결합을 한다면 이 사람 무조건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비만 유전자에 대해서 마지막 한 번을 더 얘기해 주셨는데,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빨리 전환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지방을 먹었을 때 지방세포로 더 빨리 변형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에 살이 찌는 사람이면 지방 음식을 좀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지방 음식이 빨리 전환되는 사람은 탄수화물을 좀 더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유전자 괜찮습니까? 저한테, 영주씨, 네, 미안해요. 왜요? 전부 다 살찌는 유전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네, 이랬어요. 영주 씨는요, 조금 먹고 운동을 빡세게 하셔야 돼요. 이랬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저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 그러니까 살 빼기 힘드셨겠네. 또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만 좀 알아도, 사람들이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너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갑자기 처음으로 그 호텔방에 들어가서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업 대박이다. 그리고 제가 미국 제품 중에서 특히나 헬스와 관련된 제품들을 봤을 때, 뭐 프로틴 바라든지 이런 헬스 프로틴 관련된 것들을 보면서,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접목시키거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런 거랑 같이 통해서 하면 대박이다. 이거 무조건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비전 봤다라고 생각이 든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는데 누워가지고 계속 뭐 하냐면요, 계속 이거 되는 사업인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 스폰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이 사업 대박이야. 완전 대박이야. 그리고 5시간 동안 떠들어댔어요. 제 스폰서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화장실에 가지도 못한 채 계속 얘기를 듣다가요, 제가 한참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기붕 리더님한테 전화해야 되겠어. 내가 얼마나 큰 비전을 봤는지 전화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제 스폰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전화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홍기붕 리더님한테 전화해 걸었어요. 보이스톡으로 걸었고요. 받으셨어요. 원래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이제 램프로 해놓으시기 때문에 전화 잘 안 받으시는데, 미국에 간 사람이 전화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셔서 전화를 받으셨겠어요. 사장님! 예, 영주씨. 이 사업 대박이에요! 예. 이거 진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예, 한국에 와서 얘기합시다. 되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대우하시나. 비전을 봤다는데, 파트너가 비전을 봤다는데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비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전을 봤는데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비전을 봤다는 것보다요.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요. 말로 떠들어대는 것보다 행동력을 통해서 실천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비즈니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튼 저는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무조건 다이아몬드야. 무조건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제 스폰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언니 이 사업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스폰서가 너 왜 이래? 이러는 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전 인생을 다 걸고 하셔야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 스폰서가 그래 알았어. 이제 다이아몬드 놀이는 좀 그만하고 그래서 본 게 뭐야?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요. 바로 다이아몬드가 갈 것처럼 느껴졌고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너무 많은 거 봤기 때문에요. 진짜 100%다. 올해 안에 다이아몬드를 가야지 이런 생각했는데요. 바로 3일이 지난 다음에 현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저는 6%였어요. 자가소비 6%. 그러니까 제가 어땠까요? 이 사업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한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 느낌이 어떠냐면요. 이건 좋은 건데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는데 대꾸를 하지 못해요. 집에 화가 나지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누군가가 저한테 DC 드랍스를 쓰는 소비자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제가 가는데 사업의 후원이란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밤 8시에 아이를 뒤에 태우고 산동네인 그 DC 드랍스를 쓰는 소비자 집에 막 갑니다. 가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라면 어떡하지? 차에 아기가 있는데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돈을 받으면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가서 8시 반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산 언덕에 있는 집이었고요. 그분이 DC 드랍스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다가 제 차와 저와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봅니다. 제가 좋은 차를 타고 왔었고요. 아이가 8시에 아이도 데리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이상한 여자처럼 제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손에 뭔가를 탁 쥐어주고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에 폈어요. 10,000원이 쥐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DC 드랍스가 11,000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10,000원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없을 만큼 쏜살같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생각합니다. 이 공은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파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전화하고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이게 뭐야. 아메이 사업 되는 사업이네. 이게 뭐야 이거. DC 드랍스 11,000원인데 10,000원 줬어. 이러면서 치킨에 맥주도 한 잔 먹자.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서 후원을 배웠었어야 되는데 후원하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자충우돌하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제가 무작정 15%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SP를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되는 사업이라서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SP라는 게 돼야지 뭐 다이아몬드든 뭐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P가 되기 위해서 해본 적도 없지만 이런 랠리 장소에서 자 이번 달 도전하실 분 이랬을 때 제가 손에 들었습니다. 쫙 이랬어요. 그랬더니 올라오세요. 그때 이번 달 SP 도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쳐줬어요. 제가 그 달에 SP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두 번짜리 되니까 조금 더 절실해졌어요. 첫 번째 달에는요 한 10일 정도 되고 나니까 제가 SP를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달 도전할 때는요, 제가 굳은 각오를 갖고서 도전합니다. 자, 이번 달 도전하실 분! 촤! 소리 질렀어요. 홍기봉 리더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또 도전할 건가? 이러면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달에 SP 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올라가니까 제가 어땠을까?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랑 오디오를 싹 다 듣습니다. SP를 가는 방법이 뭔가. 그러다 박영선 리더님의 오디오를 들었는데요. SP를 가기 위해서 물 떠놓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불교였습니다. 물을 떠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SP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을 믿어볼게요. 이런 말도 얼토당토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땠냐면요. 정말 뭔가 되고 싶어서요. 오디오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해봤다고 하는 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제가 종교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세 번째에 됐습니다. 자, SP 도전하실 분!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SP가 되고 싶습니다. 제 스폰서 1, 2, 3이 여기 앉아 있었고요. 1, 2, 3이 다 울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근데 그 달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4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지만 SP는 한 번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지? 내가 다이아몬드 갈 것 같았는데 천만에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바보인가? 나 왜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 때쯤에요. 밥을 먹다가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주야, 미안한데 이번 주에 차를 반납해야 될 것 같아. 법인 리스트 차였는데 차를 반납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차 바꿔주는 거야? 그럼 나 이번에 S클래스 타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아니라 미안한데 회사가 어려워졌어. 그래서 회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미국 여행 갔다 온 지 2달도 안 됐고요. 2-3달밖에 안 됐고요. 저는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생활비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사람 말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미안한데 여기 있는 짐 이렇게 다 정리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게 어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겼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왜 생겼지라고 얘기했을 때요.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진 지가 사실은 1년이 넘은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저한테 말하지 못했고요. 미국에 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의 사업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원하니까 보내줬었던 거예요. 저는 알지 못했어요. 남편 성향도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은 정말 부도나기 일주일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인생이요. 왜 예측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너무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컨트롤해 주셨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그냥 사라져서 60대, 70대, 80대 되면 정말 노후를 편안하게 맞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인생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이혼을 했고요. 이사를 3번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요. 인생에서 한꺼번에 일어났었어요. 제가 SP 상담을 할 때 홍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장님, 누가 반대하고요. 아기를 못 맡겨서 전 힘들고요.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홍 사장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시다가 영주 씨는 인생을 되게 편하게 살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말이 그때는 정말 기분 나빴어요. 뭐야? 어디다 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 어려움 많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말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일을 겪게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단 한 번도 어려움이 나는 없었구나. 단 한 번도 인생에 굴곡이 없었구나. 그래서 나는 인생이 너무 평온한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 쉽게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제 스폰서를 다시 찾아갔어요. 저 SP부터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한 번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주 강력한 Y를 찾아와. 아주 강력한 Y를 찾아와서 그게 생각이 날 때마다 본인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날 만큼 강력한 Y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저는요. 하루에 3시간씩요. 오디오를 들으면서요. 계속 걸었어요. 내가 왜 아메 해야 되지? 나 아메 안 하면 안 되나? 미국에 가면 안 되나? 아니면 공연 기획을 다시 하면 안 되나? 그럼 나는 왜 해야 되지? 공연 기획 다시 하려고 보니까요. 그 일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3월, 10월이 성수기예요. 3월달, 10월달이. 근데 나머지는 비수기입니다. 근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거든요. 1년이란
그 시간 동안요, 모든 행사들이 전부 다 취소됐어요. 국가에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그 기업에서 하는 행사 모두 다 취소됐어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때 부도가 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는 삶을 계산해 봤어요. 다 계산해서 가도 사실은 넉넉한 삶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썼던 씀씀이대로 계산한다면요, 파산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딱 1년이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내가 아주 바닥부터 일을 해볼까. 미국 가서 할 수 있었거든요. 바닥 청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할 수 있었어요.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10년 해도 되고요, 20년 해도 되고요, 30년 해도 되는데요, 잘 될 거란 보장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요, 아메이 사업이 처음으로 희망이란 걸로 다가왔습니다.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이 안에서 노력을 해서요, 제가 아주 바보여서요, 2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도요, 그래도 저는 괜찮은 사업이었어요. 이거는요,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어떤 리스크도 없었고요, 어떠한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다시 취업하고 좋은데 다른 데로 돌려서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요, 학벌을 물어보고요, 경력을 물어봅니다. 아메이에서 그거 모두 다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을까? 라이프 스타일을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빨리 되는 일이 있을까? 나는 빨리 갈 건데 이만큼 빠르게 갈 수 있는 일 중에 이 일 말고 다른 일들이 나한테 제안이 들어올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와이를요, 정말 저한테 되새겨 물어봤을 때요,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나 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요, 계속 물어보는 건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왜 해야 되지였어요. 그만두면 안 되나? 왜 해야 되지? 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Y가 너무 강력해졌어요.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간절함을요,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상황이 힘들어서 간절함이 커진 게 아니라요,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감정을 대입하다 보니까요, 감정 그리고 간절함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 망해서 다이아몬드 가셨나 봐요. 절실한 상황이어서 다이아몬드 가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절실한 상황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때는요, 선택과 태도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냐는 거였어요. 저는 제 상황을요, 낙관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잘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고비에 인생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닥쳐왔는데 어떻게?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려고 그러나 봐. 더블 다이아몬드 되려고 그러나 봐. 이런 낙관적 태도를 가지면서요, 몰입이란 걸 하게 됐어요. 정말 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고 싶다 보니까 몰입하게 됐습니다. 몰입하는 순간이 되니까 우선순위가 싹 다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도 우선순위가 안 정리가 돼서요, 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대부분의 우선순위 1, 2, 3위가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강력한 Y가 생기고요, 몰입이란 걸 하게 됐을 때요, 2번, 3번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아메이가 1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갈등하는 2번, 3번이 결국에는요, 1번이란 아메이로요,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2번, 3번이요, 우선순위에서 내려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저한테, 저 혼자 키우는 아이가 얼마나 저한테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위해 생각했어요. 빨리 가야지. 무조건 빨리 가야지. 다른 엄마들한테, 이 아이한테 시간을 4년, 5년을 내가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평생을 이 아이랑 함께 보내야지. 내가 몰입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아이한테 그 큰 보상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몰입을 했습니다. 1번 순위가 정해지고 나니까요, 갈등이 없어져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힘들어지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가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희망이 있어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는 거 보면서 걱정했던 사람들한테 5년이 됐을 때 다시 이야기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신이 났어요. 아메이 사업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갈 때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어떻게 모으고 만드는 것인가를 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살을 제가 17kg 뺐을 때 바디키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살을 빼주는 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자분이셨는데 90kg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눈도 못 맞추시면서
저 한 번만 살 빼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뭐 질환이 있으신가요? 당뇨, 고혈압 모든 질환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내일 되면 눈에 못 뜰 것 같아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도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미용 때문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데요. 네, 돈이 없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바디키 프로그램을 권해드릴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만 넣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운동을 하고요. 식단을 봐드리고요. 생활 패턴을 고치는 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요. 30kg를 감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생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잘 팔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파는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근데요. 팔지는 못하는데요. 누군가한테요. 전달했던 제품보다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소비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물건을 제품 가격에 맞게 파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거를 관리해주고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으셨고요. 그분 남편은요. 안티아메이셨어요. 영주 씨를 만나는 것조차도 싫다고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식사 대접해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이 소개를 일어나는데 아메이 사업 만나서 제가 두 가지를 못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는 파는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였어요. 저는 진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명을 사귀면 깊게 사귀고요. 주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명 감동시키니까 소개가 일어나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 3명 좀 해주세요. 그 3명이 3명을 소개하고요. 3명이 3명을 소개하고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네트워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동창을 찾아갔었는데 초등학교 친구인 여자친구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도와줄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했고요. 그 친구가 3명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홈미팅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3명이요. 제가 건강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30분 동안요. 딴 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홈미팅이랑 다른 거죠. 하지만 저는 어땠냐면요. 꾸준히 갔어요.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갔고요. 2달을 프로그램 봐주고 나니까요. 체중이 10kg, 체지방으로 10kg, 8kg, 7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영주씨 진짜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화성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요.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델이 됐어요. 야, 저희 누가 어떻게 살 뺐대? 몰라. 아메이아는 뭐 영주인가 뭐 땡주인가 뭐 걔 만나가지고 살 엄청 뺐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소개 일어나서 제가 지금도 그 아파트를 가면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주쌤 왔어요. 영주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가 지금 4년 5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도 저한테 카톡하고 인스타에 쪽지 남기고 전체를 다 한다는 거였어요. 쌤 지나가는 길에 들려주세요. 쌤 저희 집에 와주세요. 쌤 저 밥 사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요. 거기가 시골이라서요. 닭 잡아놓고 기다립니다. 한번 가잖아요. 모든 가을에 한번 가면 수확되는 모든 그 과일 야채들을 제 차에 담아줘요. 제 차는요 고구마가 굴러다녀요. 근데 그분들의 정성이 마음이 어떤지 알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랑 구간이 힘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요. 저랑 함께 만나는 소비자들이랑 소통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 구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빨리 지나갔고요. 1000만이란 걸 11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요. 이제 좀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네. 1000만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000만을 해서 다음에 보석핀이란 걸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보석핀을 가게 될 때 파트너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파트너들이 소비자인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플래티늄을 가야 되는데 소비자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란 사업에 4년 동안요. 단 이렇게 많이 힘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고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석핀을 가는지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가는 거지? 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양의 강의를 줬습니다.
저는 아티스트리 소비자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티스트리 강의를 해줬어요. 지금 혹시 여기서 제 아티스트리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든 리더님들의 강의를 놓고요, 듣고 적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됐어요.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무슨 생각했냐면요,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성장시키려면요, 채워서 나눠줄 게 있었어야 되는데요, 전 채우지 못해서 나눠줄 게 없었던 거였어요. 빠르게 가긴 했지만요, 나머지를 나눠줬었어야 되는데 나눠줄 게 없는, 지식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티스트리 소비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아지기까지요, 정말 많이 배우고 나누고 홈미팅에서 활용하고 하니까요, 조금씩 네트워크가 커졌어요. 근데 4년이란 비즈니스 시간 동안요, 그때가 뭔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정체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1년이란 시간이. 근데 그 1년이란 시간이요, 4년 동안요,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뒤로 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장 나를 성장시키는 시기는요, 뒤로 가는 그 시기 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일정하게 하면서 성장이 되더라는 거였어요. 힘들어서요, 미팅장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어요? 모르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갑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막 운전하고 가는데 우회전하면은 교회를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딱 우회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그때 갑자기 그랜드 센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 차가. 다시 차를 유턴했어요. 뭐야? 다시 교회를 가야 되겠어. 그리고 또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3번을요, 길을 잘못 들어서요, 계속 브랜드 센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결국엔요, 울면서 센터에 갔어요. 파트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마스카라가 다 번진 거예요. 안경을 썼는데 정말 여기가 꺼멓게 되고 팬더처럼. 근데 제 파트너 중에 눈치가 없는 파트너가 한 명 있어요. 울었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스폰서님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건요, 힘든 구간조차도요,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성장을 한다는 거였어요. 내려놓고 우는 게 아니라요, 해야 될 고개더의 양을 채우고요, 그리고 미팅장에 참석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감정선이요, 요동치던 감정선들이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메이 사업에서 중요한 핵심은 지속성인데요, 그 지속성에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요, 고개더를 통해서만 됐었어요. 고개더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숫자를 채우니까 성장하더라고요. 아메이는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요, 변화란 건 불편한 거였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 핀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핀에 걸맞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스폰서와의 상담할 때요,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스폰서한테 상담할 때는요, 하나만 물어봤어요. 뭘 더 하면 돼요? 저 뭘 채우면 돼요? 어떻게 행동을 바꾸면 돼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스폰서님이 모든 해답을 다 갖고 계시지만요, 결론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를 하면 되나요? 라고 열린 질문하니까요,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요, 바꾸서요, 뛰기 시작했어요. 뭐를 해봐? 그럼 알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장을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파이어라는 걸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다고 말했던 그 1년에요. 너 2년 뒤에 다이아몬드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겠죠. 근데 그 구간이 시간이 지나서 진짜 사파이어, 그 다음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짧은 시간밖에 안 걸렸지만 그 구간이 가장 힘들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은요, 웃어요. 그때 유턴을 하면서 계속 제가 그 세 번이나 쳇바퀴 돌듯이 돌았던 제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요, 다시 회상을 했을 때는요, 힘들었던 기억조차도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파이어란 구간이 지나갔고요, 다이아몬드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아메이 사업을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했어요. 그 다이아몬드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했습니다. 근데 매출로 계산해 보잖아요, 못 갑니다. 사파이어에서 다이아몬드는요, 3배의 매출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제가 사파이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시간 3년이잖아요. 근데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1년 안에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건요, 목표를요, 숫자로만 대입해서는 절대 결과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숫자는요, 제가 행동해야 되는 고객들의 양을 숫자로 해야 되고 숫자의 양을 채워나가는 비즈니스지만 목표는요, 본인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스폰서님이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동시 성취하는 모습 봤을 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스폰서님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내려놔야 돼.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종교입니까? 내려놔야 돼라는 그 막연한 표현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내려놓음에 관련된 책을 10권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다 읽어봤어요. 뭘 내려놔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고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한꺼번에 갈 때요, 정말 많이 했던 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려놨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가겠지만요, 결과는 만약에 혹시라도 다이아몬드를 되지 못한다면 정말 하늘이 나한테 조금 늦게 가라고 얘기한다면 2년 다시 더해서 가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목표가요, 성공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걸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 실패고 내 인생이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러면 2년 더해서 다이아몬드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입했고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였어요. 파트너들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 그릇이 부족하다면 그릇을 찢을 수 있게 기도했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가 아직은 작은 사람이라서, 아직은 시간이 얼마 안 된 다이아몬드 그 리더였기 때문에 그릇이 작아서 혹시나 나 때문에 못 담는 파트너들이 있을까봐 그들을 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LOS를 칠판에 적어놓고요, 그들 파트너보다 제가 더 많이 그들의 비즈니스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지? 어떻게 하면 하지? 어떻게 하면 이들한테 파트너들을 늘려주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몰입하니까요, 다이아몬드를 갈 때 가장 약한 레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레그를 집중했더니요, 가장 큰 레그가 되어져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마치 9월, 10월이 지나고 나면요, 그 해는 망한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야 되니까요, 9월, 10월에 혹시 못했다 하더라도요, 몰입해서 해야 될 목표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뛰니까요, 결과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네트워크가 가장 커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이아몬드라는 걸 성취하게 됐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짧게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왕 매 맞을 거 빨리 두들겨 맞고 빨리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이란 어떤 궤도, 그 다음에 성장이란 걸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4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그리고 성장이란 걸 했었기 때문에 이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전달했던 파트너들이요, 저도 다이아몬드를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됐던 작년보다요, 올해 더 많이 뛰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제가 선택했어요. 저랑 같이요, 제가 전달했던 제 파트너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요, 그들을 가장 빠르게 다이아몬드로 장착시킬 수 있는 스폰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몰입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몰입해주는 그 시간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요, 같이 뛰는 스폰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지금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요, DC 드롭스를 전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거는 파는 일인 것 같았고요. 그냥 그 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지금 보니까요, 누군가의 인생을요, 구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삶이라는 그 항해 속에서요, 어려움이나 변수가 찾아오는데요, 그 변수에서요,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었어요. 제가 지금 아메이를 하는 것도요, 정말 누군가가 나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변수를요, 조금만 더디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전달하는 사람이요, 못 알아듣고요, 서운하게 말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 사람한테 묵묵히 기다려주고요, 때가 됐을 때 그들이 알아들었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너무나 의미가 깊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두바이 여행을 갔을 때 박경자 리더님 방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저는 제 꿈은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였어요. 근데 박경자 리더님을 그때 처음 뵙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제가 그때 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FC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대의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요, 정말 무모하게 뛰어서 39의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FC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정말 40대 FC가 한번 돼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요. 박형전 리더님처럼 꼭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룹 안에서 많이 배우시고요. 성장하셔서 모든 분들 다 성공자 클럽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고 열정 넘치는 스피치 해주신 이영주 뉴 다이아몬드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게스트 스피치 들으면서 생각하면 눈물 나는 그런 Y를 찾아라 하는 말씀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때,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을 할 때 성장한다는 그 말씀이 깊이 남는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